짜오, 엠브레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금융위 금감원의 보도 자료를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금융 실무자 분들을 위해서 짧게 이제 최근 시사랑 이슈 사항에 대해서 짧게 이제 하는 영상 하나랑 이제 별도로 영상 하나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취준생 여러분들과 이제 타 업권에 계시는 금융 실무자분들, 그 타 업권에 대해서는 좀 더 해설을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보도 자료 내에서 우리가 좀 더 상식용으로 알아두면 좋을 사항, 이게 영상을 두 가지로 이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로, 그러니까 지난주 이렇게 이슈 사항, 그래서 시사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해설을 생략하고 매우 간단히 토픽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중에서 중요하다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옆에 있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라는 보도자료. 둘째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라는 보도자료.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 등록 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라는 보도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라는 이제 보도자료. 총 네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핫한 이슈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시의성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 보도 자료에서 보시면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방안 그리고 개별 국민 경제의 이제 건전성 관리 방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무자분들은 이 앞에 앞단이 이제 중요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개별 국민의 건전성 관리 방안으로서 이제 차주 기준에 이제 DSR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이제 LTV 등 이런 비율들을 이제 조정을 함으로써 이제 건전성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전반적인 이제 거시적인 그 정책, 금융 정책의 감독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난주 이제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제 우리 자본시장법상 유사 투자 자문업자라는 개념이 현재 이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옆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네,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관리를 강화하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부분은 이 옆에 있는 글씨를 보시면 현행과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자문업자와 유사 투자 자문업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투자 자문업자는 1대1 자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이제 그거와 다르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기준으로 나눴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기준을 이제 변경하겠다라는 감독 정책 방향의 이제 변경이 이제 이 보도 자료, 이게 긴 보도 자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자문업자가 일방향으로 자문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쌍방향으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투자 자문업자와 유사 투자 자문업자를 나누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규제가 완화돼 있었고 투자 자문업자는 규제가 강화돼 있었던 상황에서 이 투자 자문업자의 범위를 넓히는, 그래서 즉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자의 범위를 좁히기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감독을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보도 자료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 보도 자료도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별도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상식용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하다 생각했던 내용 중에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라는 이제 보도 자료 보시겠습니다. 옆에 이제 첨부 목록을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것도 매우 긴 보도 자료입니다. 네, 우선은 이 옆에 있는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과제 리스트라고 이제 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우선 큰 타이틀이 결국에 은행 금융기관의 이제 건전성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은행 금융기관이 이제 내게 되는 그 보험료, 그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이제 개별 국민들, 그 경제 주체로서 국민들의 그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서 차주 단위 DSR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LTV를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비주택담보대출, 토지라든지 공장 이런 것들을 담보로 잡는 경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보도자료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하나씩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차주 단위의 DSR 단계적 확대라는 내용, 이 옆에 있는 내용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DSR과 DTI 개념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옆에 있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제가 출처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정지하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국경제에서 상당히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 옆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예시로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이 부분을 잠깐 정지해서 확인하시면은 개념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개인한테는 DTI라는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금융회사, 금융기관들한테는 DSR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개인들한테도 그러니까 DSR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단계는 이제 2022년 내년도 7월 그리고 내후년 7월 이렇게 해서 2단계, 3단계 때 들어갔을 때 본격적인 이제 DSR 규제라고 이제 규제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DSR 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즉 이게 한도성 대출의 경우에서 한도성 여신 같은 경우도 이제 만기 산정 방식의 관행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제 산정을 할 때 이제 뭐죠? 우리가 소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뭐 우리가 1년으로 약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1년이 끝났을 때 이제 대출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계속 기간을 이제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관행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그 상품은 그 대출 상품은 만기가 얼마로 산정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관행적으로 10년으로 그거를 계산을 해서, 즉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이너스 대출의 금액이 5천만 원이다 했을 때 그걸 10년으로 나눠서 이제 연소득으로 나누니까 연소득이 5천만 원인 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500만 원 연 대출을 하신 게 되겠죠. 이렇게 산술적으로만 나눴을 때.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나누는 분모를 10년이 아니라 이제 총 대출 원금 5천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10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단축시키겠다. 즉 이게 단축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이 비율이 상당히, 그러니까 DTI를 적용하도록 상당히 비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서 이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LTV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비주택담보대출의 관리 체계를 정비해서 이제 가계대출 규모를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우선 그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이런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한도 규제를 현재는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 금융권으로 이제 규제를 이제 확대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LTV 같은 경우에 최대 70%까지 한도를 규제한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인 경우에는 이제 LTV를 40%로 강화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이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 대출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 다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차주 단위 이제 DSR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제 그 기준이 이제 연소득, 현재 연소득이기 때문에 서민 그리고 특히 이제 청장년층인 경우에 이제 DSR 비율이 낮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합리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 소득이 아니라 장래 소득, 현재 소득을 가지고 이제 장래 소득을 인정하는 그 기준을 이제 마련해 가지고 실제로 현재 소득보다도 더 큰 금액으로서 이제 대출 한도를 조금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보완책을 이제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도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보도자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관련된 내용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으로서 이제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었죠. 그래서
이 영상이 제가 좀 지각을 해서 늦게 찍었지만은 그래서 특별히 큰 지금 문제는 없이 순항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보도 자료가 있었고요. 네, 이 다음으로서 이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등록 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기존에도 많이 보도 자료가 배포되었었는데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즉 이제 우리가 P2P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출 모집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빌려주가는 여러 가지 여러 개인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개인과 개인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등록이라는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었다라면 이제 등록이 이제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등록 신청을 안내를 하는데 실제로 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폐업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자료 다시 한번 확인차 이렇게 배포를 한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폐업하는 경우에 이건 예금자 보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원금 보장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홍보하는 보도자료였습니다. 네, 그 다음 보도자료는 이제 생략하겠고요. 네, 이 이후에는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및 시사점이라는 보도자료는 이제 그 재무제표를 심사하는 제도를 기존 같은 경우에는 경과실, 중과실을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위원회 이제 심의위원회에다가 이제 부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렸었던 거를 이제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수준에서 이제 징계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제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작년도 2020년 실손보험 사업 실적 및 향후 대응 계획이라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실손보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 발생된 손실을 이제 보험으로서 이제 보험금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험입니다. 근데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데 실제로 액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고 있던 거에 비해서. 근데 이제 실손보험이 처음에 이제 시장에 출시됐을 때를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라고 이제 구별을 했을 때 1세대에서는 여전히 손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명보험사 그리고 손해보험사를 합해가지고 연 보험 손익이 이제 2조 5천억 원 정도가 이제 토탈로 이제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이제 보험 상품이다라는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규모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품이라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제도를 개편하여 신고를 이제 유인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보도 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포상금의 평균 지급액이 2천만 원,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만 작년도 한 해에 이제 지급된 건이 20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안,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 핵심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포상금이 지급이 됐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 포상금 액수도 늘리고 좀 더 지급 횟수도 늘리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 자료 내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감독 당국이 이제 밝힌 내용은 이제 뭐 이 옆에 있는 바 이제 주식 리딩방 관련된 이제 불공정 거래 이제 예시를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감독을 관리하겠다, 강화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 방향이 이제 집중될 거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보도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제 보험 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이 부분 역시도 특기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많은 보험 사기 액수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 나누고자 잠깐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보험의 보험 사기액 그리고 손해보험의 보험 사기액이 이제 옆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전체 액수가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단위가 1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단위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적발된 것만 해서 지금 9천억 원이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보험 사기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보험액이 지금 새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처럼 그래서 보험금을 내기만 하고 보험금은 타본 적이 없는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에 나의 보험료가 왜 이렇게 높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제 보험 사기로도 빠져나가고 이제 그렇죠 과잉 진료로도 빠져나가고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은 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여전히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도 이제 보험회사의 해외 점포 영업 실적이라는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제 말 기준으로 이제 보험회사의 이제 RBC 이제 비율 현황 즉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건전성 지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율 현황에 대한 이제 보도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 상식 영상에서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는 금융감독원과 상당히 많이 겹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겹치는 것들을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 것을 이제 보신다 했을 때는 이제 저축은행 이용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조회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보도자료. 그래서 저축은행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했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다음 달부터는 이제 카드사에도 이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오픈뱅킹이라는 개념은 이제 제가 별도 이제 상식용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해 1, 4분기 현재 공적 자금 운영 현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바는 없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적 자금이 이제 IMF 때 그리고 이제 2008년 그 전 세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촉발된 이제 금융위기 때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회수율이 이 옆에 있는 곡선처럼 이제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70%대에서 이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표로 정리했던 이제 보도 자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6월 9일서부터 이제 주택연금 이제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택연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사실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금을 나중에 갚아도 되지만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그러니까 갚지 않고 나중에 이 집으로서 이제 갚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노후를 이제 안정하게 이제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제도인데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했었던 문제가 이제 뭐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이 나머지 이제 배우자 분께서 이 연금 수급권을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결국에 법정 상속자들끼리 공동 상속인들끼리의 이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을 이제 시행 규칙을 바꿔가지고 이제 배우자는 이제 그 자녀분들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이제 연금 수급권을 이제 이전받는 승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방향을 이제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이고 이제 두 번째로서 민사집행법상 이제 생계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월 185만 원 범위 내에서는 이제 주택연금의 이제 지급액에 대해서 그 다른 채권자들이 이제 압류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이제 통장을 이제 도입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연금을 적어도 이제 월에 185만 원까지는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제도 개선안 보도 자료였습니다. 이번 주 영상을 이제 이렇게 실무자분들을 위한 짧은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번 보도 자료 내에서 제가 설명드릴 만한 상식용 영상은 이 다른 영상으로 별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즐거운 한 주 되세요.